보름 전 캐나다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모두 9명이 숨졌습니다. 이 사건 피의자가 인공지능 챗 GPT를 통해서 총기 난사 계획을 세웠고 운영사인 오픈 AI도 이를 포착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인공지능의 검열과 통제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오늘 관련 내용 황동진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정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 AI 우리가 좋은 쪽으로 보통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살인 계획을 했다 이런 식으로 쓸 줄 몰랐는데 이게 어떻게 일어난 일입니까? 예, 끔찍한 일이죠. 우선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네. 지난 10일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 총기 난사로 9명이 숨졌습니다. 18살 제이지반 루트셀라가 바로 그 피의자인데요. 집에서 어머니와 남동생을 살해하고 2km 떨어진 학교로 가서 교사 1명과 학생 5명을 숨지게 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루트셀라는 범행 8개월 전부터 챗 GPT를 이용해서 총기 난사 시나리오를 짰는데요. 예. 이렇게 짠 계획을 챗 GPT 운영사인 오픈 AI가 자동 검토 시스템으로 발견했지만 당국에 알리지 않은 겁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몰랐으면 모를까 오픈 AI가 이런 움직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포착을 했는데 왜 알리지 않은 겁니까? 예, 당시에 오픈 AI사의 일부 직원은 그 글이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고 네. 그 잠재적 폭력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10여 명이 회의를 열었는데 갑론을박 끝에 당국에 알리지 않기로 결국 결정했다는 겁니다. 네. 이번 사건 발생 후 오픈 AI사 측은 당시 루트셀라의 계정은 차단했지만 계정 활동이 신고 기준인 신뢰할 만하고 임박한 위험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위험 징후는 AI 밖에서도 포착됐는데요. 루트셀라가 온라인 게임에서 쇼핑몰 내 대형 총격 사건을 시뮬레이션한 비디오 게임을 만들었고 사격장에서 총을 쏘는 자신의 사진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현재 오픈 AI사 관계자를 소환해서 당시 조치가 적절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오픈 AI가 이용자들이 자기네 AI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러면 이용자들이 싫어할 거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봐야 합니까? 예, 보통 그 AI 이용자들은 검열에 대해서 의식을 못하고 있죠. 네. 그래서 오픈 AI사처럼 AI 운영사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위험하거나 해로운 콘텐츠를 걸러냅니다.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가드레일 안전장치를 통한 검열이 있는데요. AI 모델 학습 단계에서 유해한 답변을 하지 않도록 AI를 훈련시키는 것이 있고요. 네. 그리고 필터링이라고 해서 사용자의 입력이나 AI 출력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정책 위반 시 차단 조치하기도 합니다. 캐나다 정부의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알 수 있겠지만 운영사들이 이런 사전 검열을 넘어선 조치를 취하는 데는 아직 소극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운영사가 지금 AI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그 검열뿐만 아니라 이 인공지능의 사용 범위를 놓고서 기업하고 국가가 충돌이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건 뭡니까? 예, 인공지능 통제권 문제인데요.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 통제권을 놓고서는 미국의 경우에는 기업이 이것을 가져갈지 아니면 주정부나 중앙정부가 이것을 가져갈지 이걸 놓고 논란이 한창입니다. 예. 올해 초 미국의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작전 기억하시죠? 예. 당시 체포작전에는 오픈 AI뿐 아니라 인공지능 기업 엔트로픽의 AI 모델 클로드도 사용됐는데요. 엔트로픽사가 자신의 기술이 사용된지 몰랐다며 미 국방부에 항의한 겁니다. 엔트로픽사는 인공지능을 사용에 있어서 일부 제한을 두겠다는 입장이지만 미 국방부는 모든 합법적 목적을 위해서 무기 개발과 정보 수집 그리고 전장 작전 등의 기술을 제한 없이 사용하겠다며 AI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주정부하고 연방정부 사이에도 주도권을 놓고서 힘겨루기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인공지능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 이 행정명령은 AI 기술을 규제하려는 주정부 법률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가 표준을 마련해서 주정부의 규제를 무력화하겠다 이런 의도에서 나왔다는 분석입니다. 지금 황 기자가 이제 인공지능의 사용 통제권 관련돼서 미국의 예를 들었는데 이 내용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죠. 지금 국제적으로 이 부분 굉장히 관심 많이 갖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19일 인도 뉴델리에서 예. AI 임팩트 서밋이 열렸었는데요. 예. 이 자리는 인공지능의 미래와 투자 협력 등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AI가 특정 국가에 의해 독점되거나 전체주의에 악용되지 않기 위한 방안들도 논의됐는데요. 예. 샘 올트먼 오픈 AI CEO는 AI 시스템이 결국 기업 임원과 연구자를 능가할 것이고 그리고 3년 안에 초지능이 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In particular, we expect the world may need something like the IAEA for international coordination of AI, and especially for it to have the ability to rapidly respond to changing circumstances. 올트먼의 이 말은 독재자와 결탁한 초지능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국가 간 AI 전쟁이 과열되거나 그리고 사회적 계약을 넘는 기술이 등장할 수 있는 만큼 국제적 규제 장치를 마련하자는 제안인데요. 예. 인공지능 발전 속도에 비해서 대안 마련을 위한 국제적 합의는 다소 더딘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동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